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 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합니다. 2달 만에 열리는 것인데요. 네, 악화일로였던 당청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개혁의 고삐를 쥘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에 모여 당청 관계 복원을 다짐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당정청이 앞으로 하나가 돼서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당에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회동의 결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거취 파동으로 중단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를 2개월여 만에 재개합니다. 오후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김무성 대표와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순회부가 총출동합니다. 특히 정책조정협의회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당정청에서 4명씩 참석하는 확대 회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핵심 의제는 메르스와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문제, 서비스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등 3대 주요 법안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도 주요 의제입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과 통상임금 인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당과 청와대가 대화 채널을 재가동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협의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순회부는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소통 부재 논란도 털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진상규명 방식과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밤 늦게까지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못 박자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양당은 오늘 원내 수석 부대표끼리 다시 만나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는지가 이번 해킹 의혹의 핵심이 될 텐데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국정원은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하루빨리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송진원 기자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로그 파일에서 국내 IP 주소가 다수 발견된 점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작년 3월 4일 해킹팀의 로그 파일에서 한국 IP 138개가 발견됐고 이들 IP 할당 기관에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이 포함됐는데 국정원의 의뢰를 받은 해킹팀이 국내 기관을 해킹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해킹팀의 로그 파일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약 70개국의 IP 주소가 남아있고 이는 당시 디도스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국 IP가 디도스 공격 과정에서 좀비 PC로 이용됐다는 주장입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일단 해킹팀의 로그 파일에 한국 IP가 기록돼 있다고 해서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단정짓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정황만 존재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내국인 사찰에 운용된 건지 아닌지 이런 건 로그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로그 기록을 얼마나 온전한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입수하느냐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야당에선 해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진 않은 상황. 검찰은 일단 국회 논의 상황과 국정원 대응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중동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연합뉴스TV 송진원입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인 RCS의 모든 로그 파일을 핵심 자료로 지목하고 로그 파일을 분석하면 대상이 국내 민간인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킹 프로그램인 RCS의 구매 운용 관련 자료와 또 로그 파일, 사망한 직원이 삭제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 국정원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국내 IP 주소 휴대전화 관련 자료 등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통해 국정원과 SK텔레콤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이 제기되자 인터넷과 SNS 상에서는 해킹과 관련한 각종 설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네, 각종 설이 난무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의혹 해소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터넷과 SNS에서는 각종 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국정원이 RCS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카카오톡 등을 해킹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적 대화는 물론 일상 업무와 금융거래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가 새로 출시될 때마다 해킹팀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팀의 갤럭시 S6의 통화를 녹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갤럭시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대통령의 해명 등을 요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의혹 부풀리기로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의 공방은 뜨거운데 정작 국민적 우려 해소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방위백서 발간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가나스키 켄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도 즉각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양국 간 합의되지 않은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표기한 지도에 대해서도 즉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역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토 노부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국방부관을 초치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 군사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독도를 수호한다는 의지와 그리고 당연히 수호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지킬 것입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엄연히 우리 주권이 적용되는 곳이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도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일본이 중국 위협을 부각한 2015년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한 경거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공식적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일본의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들에게 사과하면서도 한국과 중국의 강제징용자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